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사실은 그 약속의 땅을 가기까지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들이 필요했습니다. 네. 성경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그 가나안을 가는 과정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혜진 씨도 네. 인생의 광야 있었을 텐데 물론 있었죠.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가족들이 많이 아팠을 때 네. 그리고 또 가족들이 천국으로 갈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광야 생활을 끝났을 때는 반드시 해피엔딩이 된다는 그런 사실이겠죠. 네.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네. 너무나 많은 분들로부터 노래 잘하는 가수로 사랑을 받고 또 관심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큰 사랑을 받고 야, 저분이 저런 분이었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는 깜짝 놀랄 만한 스타가 오늘 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반가운 분이신데요. 가수 진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진짜 이름과 같아. 네. 보니까 그죠? 정말 딱 나오는데. 빛나는. 네. 딱 나오는데 진주가 나오는 것 같았어. 아니 저는 화면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여리신 분인 줄 몰랐어요. 너무나 이렇게 여성스럽고 가는. 오늘 코디가 네. 좀 신경을 좀 네, 예쁘세요. 자, 그동안 뭐 조금 우리 대중들에게 기억 속엔 있었지만 최근에 얼굴을 많이 볼 수 없었다가 네. 뭐 방송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주 씨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은 안 보이는 순간에도 저는 음악을 늘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좀 하고 있었고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법학 공부에 좀 흥미가 있어서 로스쿨 공부나 사법고시 공부를 좀 하면서 네, 지금은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저 한 가지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욕심 많으세요. 말로만 들어도 괜히 부담되는 로스쿨도 네, 법학 막. 근데 의외로 되게 재밌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뭐 방송국 네.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네. 그 복면가왕이라고 네. 네.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잖아요. 종달새. 네, 딸랑딸랑 종달새. 네. 목소리도 보셨어요? 맞죠. 아니 신기해요. 제가 약속이 있어 나가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서 종달새가 누군지 늦어지기까지 제가 그 프로그램 봤는데 네. 진주 씨인 거 알고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네. 많은 분들의 정말 그 얘기에 거론됐던 네.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추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목소리인 걸 그러니까 감춰야 되잖아요. 네. 라운드마다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는 플랜을 가지고 했는데 제 목소리 아닌 것처럼 했는데도 알아봐 주셔서 신기했고 네. 그리고 제 어떤 외모나 다른 외적인 거를 모르는 네. 상태에서도 제 목소리다, 진주다라고 알아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네. 의외로 제가 그 다음에 너무 궁금해서 또 네. 인터넷 검색까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네티즌들이 네. 진주 씨인 걸 또 안 거예요. 미리. 네. 네. 그 음색만 들어도 알 수 네. 있나 봐요. 그만큼 이렇게 제 목소리를 기억해 주시고 잊혀지지 있다는 게 않고. 네, 너무 감사했었고 근데 또 그 전에 하셨던 분도 되게 막강하신 분이었는데 네. 또 저희 아빠는 그분이 전출하셔가지고 아빠가 네 저희 친아빠께서 어떻게 야. 황금락하가 전주라셨어요. 남들은 저 네. 다른 사람들은 진주 씨를 알아봤는데 아빠는 정작 이스라엘에서 인기 없으셨던 것처럼 저도 집에서 인기가 없나 봐요. 그러셨구나. 야, 너무 사실 공중파 TV에 나와서 오랜만에 노래를 불렀는데 네. 많은 분들이 진주 씨를 알아봐주고 기억하고 네. 그래 진주는 저런 목소리였지라고 이렇게 다시 네. 사람들이 막 환호해 줄 때 네. 본인의 그 생각, 느낌 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랜만에 또 그 많은 대중분들 앞에서 또 노래를 하게 되었던 거라서 좀 벅차오르는 뭔가의 어떤 그런 끌림이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가 들어왔을 때 한편으로는 부담도 있을 수 있죠. 네. 다른 거 없이 목소리, 노래로만 평가를 한다는 게 부담은 그렇죠.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편견 없이 내가 여러 가지 노래를 좀 시도해볼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진주라는 가수 하면은 난 괜찮아라는 노래가 너무 임팩트가 컸고 네. 그 노래 때문에 막 정말 빠르고 파워풀한 노래만 부를 것이다라는 어떤 편견들도 좀 있었거든요. 많은 대중들. 근데 그렇게 감성을 건드릴 만한. 네, 그래서 감성 어린 노래를 한번 이번에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적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진주 씨 하면은 정말 그 파워풀한 그 폭포수 같은 가창력. 가창력을 그래. 정말 우리나라의 가수 폭포수 그러면 바로 진주가 바로 나올 수 네. 있을 정도로 네.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냥 맛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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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네. 아, 네. 그러면 네. 잠시만요. 새롭게 하소서가 그동안 엄청난 출연진들이 그러니까요. 오셨는데 네, 오늘 최고의 가창력을 네, 속 시원하게. 네. 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네. 이야. 아니 이렇게 반주 없이도 이렇게 바로 그냥 하시는데 이거 얼굴에 가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음색이 너무 매력 어. 있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 독특하다라는 말씀 많이 네. 하세요. 제 목소리. 그냥 보통 이게 세게만 한 게 아니라 묘한 그런 허스키하면서도 약간 비음도 섞이면서 묘한 그죠? 이분이 음악 평론가시네. 평론으로 아니 해. 음악을 좋아해요 제가. 네. 그리고 네. 제가 노래는 잘 못해도 이렇게 네. 청음은 좀 발달돼 네. 있어가지고. 사실 노래라고 하는 게 이제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어느 정도는 네. 타고나야지 또. 선천성 네.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가 좀 있어야 네. 되거든요. 진주 씨는 어릴 때부터 나는 노래를 좀 잘하는구나라는 그 달란트 끼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그 어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렇게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네. 어릴 때부터 반사적으로 노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밥솥에 올라가서 한 2~3살짜리 애기가 전기밥솥에서 무대라고 올라가서 아장아장 올라가서 플러그를 꽂아서 빼서 노래를 하고 마이크 삼아. 예. 이야. 그리고 방송에서 노래 나오면 반사적으로 막 부르고 어머니가 이제 마트에 가서 저를 업으면 네. 제가 막 뒤에서 노래 반주에 맞춰서 막 엄마 이렇게 등고 발로 이렇게 네, 발걸음을 치고. 리듬감이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어허.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지 일찍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5살 때부터 노래 수업을 받았고. 그래요? 예, 근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거는 저희 집에선 저랑 엄마를 빼고 나머지 식구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음치예요. 최고의 정말. 음치는 아빠군요. 대박이세요. 저희 아빠는 네, 같이 이렇게 노래하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오시는 치유를 받지 않는 소음으로 그냥 여겨질 많이 정도로.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진주를 못 알아보는 거야, 아빠. 저희 아빠만 못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음악성이. 재밌어서 저희도 그냥 아빠한테는 시시하자 해서 아빠한테는 진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올해로 데뷔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네, 한 18회 된 18년 것 차.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좀 요즘은 뭐 아이돌 가수가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 좀 파격적이었어요. 네. 고교생 가수로 네. 이름을 알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이틴 가수로 나가게 되셨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릴 적부터 노래를 시작하다 보니까 네. 주변 분들, 지인분들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떤 그 그룹의 리드 보컬 분을 좀 도와서 가이드 보컬도 해드리고 초등학교 코러스 때요? 같은 걸 좀 해드렸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내가 정말 이걸 다 계산해서 너에게 많은 걸 주겠다. 그러시면서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박진영 씨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박진영 씨를 소개받았던 장소가 김영석 씨 회사였어요. 그 사무실. 김영석 씨. 네. 저 결혼할 때 반주해 주셨어요. 되게 좋으신 분이잖아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빠인데요. 네. 아니 근데 음악성이 또 있는 그 기획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바로 또 가수로 되신 건 아니죠. 훈련을 받으셨죠. 네, 저는 근데 조금 그 JYP 1호 가수인데, 그러니까 JYP가 이제 사명을 바꾸기 전에 이제 JYP였지만, 약간의 훈련 기간이 있었지만 저는 조금 빨리 나온 케이스예요. 그 JYP에서 그렇죠. 앨범 1집이 나올 때까지는. 근데 나름 대신에 그 1집이 나오기 전 오디션을 보기 전까지의 단계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했기 그러면 때문에. 데뷔를 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17, 18. 17살. 고등학교 1학년. 네. 기억이 나요. 저희가 그 당시에 워낙 그 뭐 고등학생 가수들이 많지 않을 그렇죠. 때니까 그 당시에는. 네. 워낙 18년 그 전이니까. 언론에서나 대중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네. 이제 벌써 네. 중견 가수가 되셨네요. 어떻게 데뷔 18년이 되셨으니까. 이러면 나이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이게 이제 길다면 긴 시간이고 또 짧다면 금방 지나간 짧은 시간인데 네. 그동안에 참 우리가 1년만 지나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네. 벌써 데뷔한 지 18년이 지나면서 진주 씨 개인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진주 씨 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를 한번 네.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딱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역시 난 괜찮아. 맞아요. 네. 아, 난 괜찮아. 이 이제 연관 검색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게 이제 첫 데뷔곡이었죠. 원래 데뷔곡이 난 괜찮아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타이틀곡이 난 괜찮아가 아니고 여리여리한 여고생 가수의 어떤 느낌을 담아서 발라드 곡으로 나오기로 했었어요. 해바라기라는 곡이었어요. 아, 그것도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네, 노래도 되게 여리여리하고 그래서 제 1집 앨범을 보면은 난 괜찮아라는 이미지랑 너무 다르게 상반된 해바라기 들고 있는 여고생이 있어요. 원래 그 노래가 타이틀이었는데. 요거 자료 좀 찾아가지고 저 화면에 띄워줘야 되겠다. 부끄러운데? 네. 그랬는데 갑자기 곡이 그 홍보하시는 매니저분이 네. 이 노래로 가야 된다고. 네. 이 노래로 안 가면 안 된다. 홍보 안 시원하게, 하겠다. 네. 그래서 갑자기 방송을 앞두고 바뀌었어요. 노래 자체는 되게 멋진 곡이에요. 근데 너무 멋있죠. 아쉬움이 남은 거는 그때 녹음을 타이틀곡 아니니까 대충 불러 그러셔가지고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냥 부르고서 그게 그냥 앨범으로 나오고 그냥 타이틀이 돼서 네. 들을 때마다 저만 아는 여기 그런 거 아쉽다 있지. 이런 것들이 네. 아직도 네.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10대 때 부르던 노래하고 네. 지금 이제 30대 때 부르는 30대 거하고 초반으로 해주세요.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때는 정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불러야 되나 보다라고 네. 불렀지만 지금은 네. 많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죠. 어느 네. 정도 생각하고 부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네. 본인 느낄 때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어릴 때는 이게 가사의 내용을 생각을 안 하고 부르게 되잖아요. 일단 되게 갑자기 급변해서 이 노래를 하게 됐고 컨셉도 많이 바뀌어서 정말 그때는 그냥 그 스케줄의 일환으로 그 노래를 했었다면 지금은 이 노래를 듣고서 또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노래로 또 힘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노래가 난 괜찮아잖아요. I'm fine이라고 네. 해서 그 당시에 IMF 시대여서 네. 어릴 때 그걸로 위안을 안고 또 그 위안을 삼아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재건을 하신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노래 가사가 참 되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도 자성의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노래로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맞는 노래를 그러신 주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검색어요? 진주 씨 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 두 번째는 네. 슬럼프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일찍 데뷔를 하셨지만 슬럼프가 왔어요. 특히 네. 이제 성대결절도 오시고 네. 그런 걸 저희가 아는데 네. 요즘 대단한 가창력으로 주목받는 폭발적인 가창력의 주인공 진주 씨의 무대입니다. 슬럼프 하면 본인이 딱 어떤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일단 성대결절이 좀 컸죠. 노래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말고 그냥 쭉 이 노래를 해왔던 것 같은데 이거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제가 성대결절 이제 왔을 때가? 2집 앨범을 준비할 때쯤 그때쯤이었는데 목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해서 네, 어릴 때 스케줄도 되게 많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노래 자체가 좀 행사에서 많이 좀 부르셨어요. 그렇죠. 외부적인 행사와 네. 방송과 그래도 고3이었기 때문에 수능 공부와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잠도 많이 못 자고 라이브로 해야 되고 노래를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가 왔는데 성대를 더 이상 못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수술은 안 하게 됐지만 노래를 이러다 못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약간 좀 깜깜하고요. 약간 그렇죠. 어둠 속에 있었죠,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네, 노래를 못한다는 게 가장 그렇죠. 컸어요. 음악을 가장 못할 수 좋아하는 있다라는 거. 예. 제 주변에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성대결절을 많이
겪으세요. 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큰 좌절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진주 씨도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목소리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힘들었는데 네. 그때 이제 주변에서 특히 엄마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가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분이 늘 가시를 떼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결국엔 그 가시를 안고 살아갔잖아요. 네. 저한테 있어서 그 가시가 그 당시에 성대결절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조금 해이해졌었거든요. 네. 무대 오르기 전에 기도 조금 덜 하고 5분 해야 될 기도 막 1분만 하고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더 무대가 절실해지고 노래를 잘한다는 말 그리고 그런 평가에 대해서 너무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러고 나니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노래를 할 수 있었고 발성이라든지 호흡법도 다시 제가 재검토해서 다시 바꾸고 이러면서 오히려. 예, 무대를 올라가기 전에 좀 더 간절해지고 기도해야 되는 어떤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성대 결절도 정말 크나큰 아픔이고 슬럼프였는데 네. 그 와중에 또 소속사하고도 아, 갈등이 네.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도 네.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소속사 분쟁보다 이게 네. 더 컸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외적인 요인들은 어떻게든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해결이 되면 되는데 저 자체 내 어떤 노래를 못하게 되는 거는 생명인 같은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는 이게 더 저한테는 큰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네. 잘 이겨내셔서 뭐 이제 그런 그 새로운 또 더 좋은 목소리를 얻게 되시는 것도 하나님의 네, 은혜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검색어요. 연관 검색어 버클리 음대. 네. 야, 진주 정말 씨 이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버클리 음대. 근데 이게 이제 버클리 음대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냥 네.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셨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네, 장학생으로 이제 그 버클리 음대에서 그 오는 그 스컬러십 오디션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는 걸로 발탁이 됐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아니, 막, 아니요. 그러니까요. 버클리 근데 음대요. 정말 그게 되게 정말 저에겐 큰 영광이고 좋은 어떻게 기회였어요. 가게 되신 거예요? 그 과정을 또 아, 그게 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어릴 있을 때 것 제가 같아요. 음악을 할 때 네. 키보이스의 김홍탁 선생님이시라는 분이 계세요. 네. 기타 네, 치셨던. 네. 그 선생님께 오디션을 보러 갔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오디션을 보지 마라. 너는 지금 피아노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연습해서 작곡가로서도 유명해지고 나름 네 음악을 네가 꾸려갈 수 있을 때까지는 오디션을 더 보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라. 나중에 너한테 전할 일 있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성대결절을 이겨내고 조금씩 이제 좋은 이제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쯤 전화가 왔어요. 너 차라리 버클리 음대 오디션 보지 않을래? 하고 권유를 하셔서 보게 됐고요. 물론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정말 너무 멋진 공연도 함께하고 스콜러십 오디션에서 돼서 전액 장학금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속사 계약 문제가 있어서 네. 건너가서 완료를 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그 덕분에 이제 또 법률 공부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근데 버클리 음대에서 어떻게 갑자기 또 법률로 네. 가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사람이 이제 좀 아프면요. 네. 그 상처를 좀 치유하고 치유하려고 네.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 소속사 분쟁 문제 뭐, 때문에 예,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시작을 했어요. 어쩔 수 네. 없이 시작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어. 알아가는 게.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사법고시 공부를 좀 하다가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저는 저를 이렇게 이제 민낯으로 다녀서 모르나 보다 잘 네. 됐다. 그리고 제 본명으로 다니거나 그랬거든요. 네. 학원을 다닐 때 네. 신림동에서.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공부할 때 방해될까 봐 다 모르는 척 해주신 거더라고요. 아. 근데 저 너무 용기 있게 다녔더라고요. 저 막 어. 그때 막 인증사진 막 공부하고서 막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찍은 사진 보니까 네.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 거지. 이건 사진이 비밀이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너무 막 그러니까 다녔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진주였다는 것을 그 네.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는데. 네,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으셨더라고요. 야, 그분들도 참 대단하신 배려해서 네, 또 서로 잘 되는 게 기다려주시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복면가왕 보고서 눈물 나서 전화했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시고 나서 많은 걸 또 얻으셨을 텐데 그 후에 달라진 진주 씨는 어떠셨어요?
공부를 하고 나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좀 가수는 연기자 선생님들하고 좀 달라서요. 인적 네트워크가 좀 뭉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개인적인 개별적으로. 성향이 많아서.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들도 편하게 저한테 이런저런 충고라든지 조언을 얻고 싶다고 법률적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만 있으면 네, 뭐만 있으면 전화해서 네, 그래서 고마운데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밥이나 사라고 그러면서 친해질 수 있어서 네, 좋더라고요. 네. 연예계 변호사. 네.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전담 변호사로. 네.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텐데 네. 그 뒷이야기 좀 이따 듣도록 하고요. 연관 검색어가 또 있습니다. 네, 참. 진주 씨 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가 뭐가 있냐면 네. 미사리의 보아. 아, 들어보셨어요? 본인이? 그 당시에요. 네. 미사리의 서태지라고 불리우신 분이 박강성 선배님이 그래요.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정말 난리가 나요. 난리 박강성 났었죠. 선배님이 네. 미사리에서 노래 한 곡 부르면 네. 진짜 번호표를 뽑고 다들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셔서 밖에서도 보고 막 그러셨거든요. 네. 네. 근데 처음엔 솔직히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무대에는 너무 서고 싶은데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기회가 안 되니까. 네, 지금 소속사 계신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미사리에서 노래 해보라고. 네. 네가 무대가 그립다면 해보라고. 근데 솔직히 처음엔 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만 해도 미사리에서 공연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내가 네. 무대에 쓰는 그 자존감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근데- 방송 외의 거를 네. 처음 시도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 그랬는데 저한테 따끔하게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무대가 그리운 거 맞냐고. 정말 네가 음악을 하고 싶고 무대가 그리우면 네가 당연히 그거라도 열심히 해서 미사리의 보아가 돼야 되지 않냐고. 네. 장소를 서태지는 가리지 말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회 그 미사리에서 노래를 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게 뭐 그냥 일종의 스케줄의 일환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공연을 했었고 앵콜이 2번 안 나오는 날이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다음 날 곡을 좀 바꿀까 이야. 이러면서 했었기 열심히. 때문에 그 설레임을 가지고 공연을 하니까 나름 또 그 나름의 또 팬덤이 형성이 돼서 네. 저에겐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노래도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오.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그동안에 이제 못 해봤던 것들도 많이 해봤었어요. 노래들도 많이. 아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목사님 그때요. 미사리에 우리 진주 씨가 나오자마자 그 이후로 유명한 가수분들이 네, 많이들 다시 하시더라고요. 무대에 서기 시작했어요. 진주 씨 때문에 예. 저기 이제 나도 서도 예. 되는구나, 서야겠구나 뭐 이런 자극이 많이 됐다고 네. 그 당시에. 네. 오히려 더 팬들하고 더 가깝게 호흡하는 거잖아요. 엄청 가까워요. 거기 네. 무대가 관객석하고 되게 가깝고요. 네. 그리고 노래하다 말고 누구 결혼식 있다 그러면 축가도 불러주고요. 노래하다 말고 공연 맞아. 중간에 네. 오늘 피로연 오셨어요? 이러면서 네. 노래 네. 막 불러드리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잊지 않고 음. 그 다음 해 결혼기념일 때 오셔갖고 막 쪽지 보내주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셨을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정말 예. 저한테는 되게 뿌듯하고 좋았던 시간 같아요. 그게 진주 씨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어느 상황이든지 잘 적응하고. 괜찮다고 네, 맨날. 네. 첫 노래가 좋았어. 나는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진주 씨를 지금의 이 자리에 서게 한 힘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진주 씨 하면 또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 가운데 하나가 교수님이에요. 야, 무궁무진하네요. 뭐 뒤에도 예. 너무 많은데 네. 교수님. 네. 이제 제자들을 많이 이제 두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네. 네. 처음에 강단에 섰을 때 좀 나이가 어렸어요. 26. 아이고, 그때, 최연소고 같아요. 네, 처음 이제 예.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좀 첫 시간에 그 친구들한테 이제 같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가 예술에는 선생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나도 또한 당신들이 배울 수 좋은 게 있고. 있다면 나도 배울 수 있는 거다. 우리 서로 좋은 점은 함께 배우면서 함께 나누면서 가자. 그렇게 시간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저도 그러니까 교직에 있으면서 가르치는 입장만 되면 제가 발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들도 많았어요. 제가 네.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친구는 되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30 그 당시에 넷 막 이랬거든요. 오, 야. 어린 나이에 중국 음식 배달원으로 시작을 해서 힘들게 자기 점포 가게를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꿈이 그 가수가 되는 거였고
실용음악과 진학하는 거라서 어렵게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온 거거든요. 자주 못 오게 되는데 어떡하죠? 다른 거 없다. 당신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보고 또 지금도 진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 보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박수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 얘기하자. 이분 자주 못 와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죠? 이러면서 대신에 못하면 혼난다.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싸갖고 와라. 그래서 종강 파티 할 때 막 그 친구 탕수육도 갖다 주고 그래서 먹고 그랬었어요. 정말 교수 제자가 아니라 친구처럼.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사람을 다룰 줄 아는 교수님이 이게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관계를 있으셨네요. 통해서 그 클래스를 정말 아름다운 네,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아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어디서 그런 걸 배웠을까? 아 근데 정말 저는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 시간들이 네. 무조건 이렇게 상하 관계로만 가면은 좀 이 노래 자체가요 심리적인 게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기분이 안 좋으면은 목소리가 좋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꾸짖고 훈계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친구들이 한참 창의력을 키우고 뭔가 그래야 될 시기에 경직된 어떤 그 공식에 의한 노래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하고 싶다. 들으셨죠? 네. 저 방송 못한다고 옆에서 혼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릴 가끔 말씀입니다.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목사님 어설퍼요 이러고 옆에서 자꾸 저한테 아니 제가 늘 목사님한테 배우죠. 네. 저희도 분위기 괜찮아요. 아니 진주 씨 네. 하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게 가능할까라고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네. 7옥타브를 넘나든다. 그러니까요. 음역대가 네. 가장 높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물론 도시라솔 바미레도 많이 내려가시는 목사님 거예요. 굉장히 잘하세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뭐 한 세 옥타브 이러면 보통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7옥타브는 처음 7옥타브를 들어봐요. 넘나든다는 얘기는 아,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설명을 일단 해주세요. 많이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 고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네. 저음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게 더 힘들죠. 저음 내기가 가장 힘들고요. 고음은 조금만 연습을 해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심리적인 게 크거든요. 고음은. 근데 저음을 제대로 내면은 자연적으로 되는 게 고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음 연습을 좀 해가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좀 버리고 아하. 편하게 시작하면은 예, 가능해요. 오히려 고음을 내는데 집착하지 말고 저음부터 네. 정확하게 내는 습관. 고음에 자꾸 집착을 하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내가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벌써 위축이 긴장감 되거든요. 때문에. 그러면 배로 가야 될 힘이 목으로 가기 때문에 어깨랑 쪼이니까. 예, 그럼 소리가 안 나죠. 그럼 저음을 잘 내는 가장 뭐 포인트 한 가지만 딱 아 찝어주시면.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네. 원래. 그럼 살짝 저희한테만 아 여기서만 제가 네, 네, 노래 네. 잘하는 네. 비법. 네, 일단 저음을 낼 때 저는 핸드폰 진동요법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진동 오는 소리 있죠. 네. 그거랑 비슷한 소리예요. 네. 배 여기 허리에 네. 허리에 약간의 이제 진동을 준다는 걸 이게 허리가 옆으로 진동이 좀 나와야 온다. 저는 안 오는데요.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옆으로. 역시 목사님 잘하세요. 온다. 그거를 계속 전혀 안 하시면 와요. 소리가 여기에 있는 소리가 이쪽으로 좀 내려가면서 아. 배나 허리 그 둔부에 약간의 긴장이 생기면서 소리를 잡는 기초가 생겨요. 그리고 메커니즘을 되게 알아야겠네. 조용히 연습할 수 있어요. 목을 풀 때도 이걸 하면 되게 좀 민망하잖아요. 크게 네. 하기가. 근데 이게 핸드폰 진동 오는 것처럼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조용히 목을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이 저음도 저음이지만 네. 진주 씨의 또 그 파워풀한 고음. 고음을 내는 포인트 한 가지만 힌트를 주시면. 아 이거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아 괜찮아요. 오늘 같은 날. 일단 이렇게 저음을 많이 해서 했잖아요. 네. 하면서 이제 요건 따라하기가 좀 어렵다. 해보세요. 저 아직 성대 결절이라서 안 돼요. 지금도 병원 다니는데 네. 이제 허스키한 사람들은 한 번 네. 성대를 다치면 회복하기 이 목을 좀 이렇게 힘들거든요. 풀면서 네. 이렇게 약간 이 두성 쪽으로 내는 건가요? 네, 물을 드시면 더 좋아요. 물을 아. 살짝 드시면서 하면 물 약간 드신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혼자 독방 했을 때 조용히 해야 되겠어요. 네. 네, 이건 조금 사람 있으면 좀 집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 후기를 좀. 네, 알겠습니다. 이야. 이제 뭐 연관 검색어 쫙 나왔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게 네. 우리 진주 씨가 네. 좀 새롭게 하셔서 나오셨는데
하나님 얘기를 또 안 할 네. 수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을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모태신앙 출신인데요. 정말 저희 목사님 말씀대로 찬양 못해, 기도 못해, 난 못해. 전도 못해 출신이라고 맨날 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당연하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정말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삶의 일부가 돼 버리니까 좀 따로 이제 은혜 받고 그런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교회를 주일날 가는 건 당연하고 여름엔 성경학교 하고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성대 결절이 왔을 때 정말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오디션에 많이 떨어졌을 때 한 번은 이제 아 이거 나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지 생각에 제가 반주자였거든요. 교회에서. 작은 교회였어요 그때는. 근데 그 작은 교회에 이제 키가 맨날 있었어요 저한테. 그 키를 가고서 맨날 눈물 흘리면서 노래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요? 네,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아, 나 찬송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생각을 막 했거든요. 근데 아, 그때 정말 찬송하고 그랬던 시간 그리고 제가 반주하면서 느꼈던 오히려 활동을 하고 나서는 제가 반주 활동 더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1, 2부 예배 다 하고. 네.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생각했을 때 저에게 가장 그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약간 하나님께 좀 매도 맞고 혼나야 되는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간 혼내주실 때 빨리 가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했을 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아,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이 있었는데 반주자로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시니까 네. 깊은 체험이나 신앙은 없지만 그 은혜 환경을 가운데. 떠나지 않는 네, 거죠. 은혜 그러다 보니까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더 쉽게 은혜도 체험하고 내가 네. 가야 할 길도 분명히 알게 되고. 정말 반주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릴 때 이제 피아노를 조금 치려고 했을 시기에 그 시기에 반주를 해갖고 그 찬송가 반주가 대부분 A 플랫, E 플랫 이런 키가 많거든요. 그렇죠. 플랫 네, 키가 플랫이 많이 붙거든요. 네. 근데 악보를 보면서 잘 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주 씨는 나중에 이제 그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설교 중에 막 그거 진짜 하나 딱 하면 그냥 그게 키 딱 진짜 갖고 나가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부흥회 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제가 반주 경험 중에 저희 목사님은 대부분요. 키를 잘 못 맞추시잖아요, 아니요, 목사님들이요. 그래도 저희 목사님은 네. 딱 느낌이 있어요. 네. 보통 한 A 플랫에서 음역대가 시작하시는 있죠. 음역대가 네, 있어요. 네, 본인이 네. 편하게 하시는 네. 그 음역대가 있어서 거의 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어. 다른 부흥 목사님이 오시면요. 대부분 부흥 목사님의 특징은 그 당시에 약간 갑자기 이렇게 몰아치시는 그게 성향이 많아서 분명 이 플랫으로 시작했던 음인데 갑자기 뒤로 막 내리시더라고요. 내려가고. 예, 갑자기 전조를 하셔서 그건 좀 힘들어요. 저희 목사님은 제가 맞출 수 있는데 네, 부흥 강사 부흥 강사님은 좀 목사님. 랜덤으로 오시잖아요. 네. 늘 오시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성령이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 근데 차라리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 아 저거 한 D 정도 이렇게 짚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성령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야. 레미파솔라시. 막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음을. 네, 어. 보통 이제 그 오셔서 부르시는 찬송이 성령이 오셨네 이거거든요. 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불길 같은 성경이 뭐 네. 성령이 이거 많이 부르시는데 갑자기 또 완전 다른 레퍼토리를 부르시는 목사님 계시면 좀 민망해지죠.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 늘 계셨기 때문에 그럼요. 그다음에 적응 잘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사과하겠습니다. 좀 네, 반주자가 좀 좋아할 수 있는 키로 불러주셨어요. 이야, 제가 그래. 또 궁금한 거는 저도 이제 방송 오랫동안 했기 네. 때문에 사실 방송 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 네. 중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회식 자리도 있고 네, 많죠. 주변 대인 관계도 있고 선후배 상하 관계도 있고 네.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셨어요? 다른 거보다 일단은 이제 상하관계라든지 이제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게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네. 어릴 때니까. 근데 나는 어려서 몰라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사람들은 이제 아무리 어려도 사회인으로 저를 대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신기한 게요. 그런 가운데서도 되게 같이
믿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매님이었지만 또 어떻게 우연히 전도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그 시간에 조금 힘든 시간이어서 기도를 했는데 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같이 다시 이렇게 모태신앙이었던 분인데 다시 뜨겁게 되신 분들도 보고 그래서 나름 또 그 나름의 또 그 시간이 되게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한창 막 저 전성기 때가 좀 있었거든요. 오래전이지만 인정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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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한민국의 뭐 미스터리아 네. 전해진 배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때는 보통 누구나 다들 이제 그때 막 광고도 많이 하고 막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그 내 안에 있던 그 교만함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하나님과의 좀 정말 그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반비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은 없으셨어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게 물질적인 걸 주세요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네. 솔직히. 근데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오히려 그거를 따라가려 하면은 더 물질과 멀어지게 되고 영광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엔 그게 힘들었는데 오히려 조금 그런 거에서 조금 내려놓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런 압박감에서 조금만 내려놓자. 지금은 때가 아닌 듯 싶다. 일단은 내가 정말 뭐 오늘 먹을 게 없어서 내일 정말 죽어야 되는 어떤 정말 생명이 위중한 상황도 아니고 그런 거에 너무 압박을 받으면 내가 오히려 좀 비신앙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내가 안 쓰고 못 쓰고 조금 내가 내려놓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 긴 시간 동안 조금 처음엔 힘들었어요. 저는 절대 그게 쉽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약간 좀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참 저보다도 훨씬 어린데 어떻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귀한 이 음역을 어떻게 저음을 고음을 잘 내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의 슬럼프라든지 네. 신앙의 회의 이런 것들을 잘 또 물질의 극복하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겨내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지혜도 가지고 계신데 저 많이 혼났어요. 저도 많이 혼나고 많이 네, 이렇게 맞았어요. 우리가 진주 씨에게 이제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어서 어떤 게 제일 감사하냐 이렇게 이제 사전에 여쭤봤더니 작가들을 네. 통해서 제일 먼저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네, 너무 이 고백을 감사해요. 하셨다고 그래요. 네. 네. 정말 저는 노래는 당연히 나는 노래를 하면서 살아야 되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됐을 때 정말 오는 그 감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어. 그러기 전에 난 열심히 감사하면서 이 달란트를 정말 감사하게 사용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언제 깨달으셨어요? 저 성대결절 걸렸을 그때. 때요. 이야. 정말 그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를 알았거든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네, 할 수 있는 정말요. 거니까. 아파본 사람은 네, 건강에 맞아요. 대한 소중함을 네. 알고 또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은 가족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네, 맞아요. 안다고 하듯이 그런 아픔을 통해서 내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네. 와닿습니다. 그 고백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진주 씨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찬양을 늘 하고 반주하고 교회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진주 씨가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걸까 궁금해지거든요. 저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가장 좋아해요. 좋죠. 이건 모든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네, 찬양인데. 저희 엄마가 워낙 또 그 찬양을 좋아하셔서 네. 제가 자거나 막 이럴 때도 막 불러주시고 그 어릴 노래를. 때 어.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평생 많이 불렀던 찬송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네. 이게 뭐 우리가 진주 씨가 노래를 많이 하는 게 우리는 참 좋은데 그래도 이 찬양은 우리가 꼭 한번 좀 부탁을 좀 그래.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쩌면 이 새롭게 하소서를 병상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네. 저 멀리 외국에서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정말 새롭게 하소서는 많은 스토리가 있는 방송인데 그 어떤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하나님의 네. 은혜가 당신에게 네.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네.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지금 첫 소절에 나 같은 죄인한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아니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는 것 같아요. 그죠. 목소리가 아니고 그냥 파이프 오르간이 쫙 연주되는 것 같고. 그렇게 네. 떨림이 있으면서 어, 이게 아마 경륜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 감사 제목을 또 진주 씨가 이제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 삶에 같이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이건 늘 매일매일 느끼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그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또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에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막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그랬지만 지금 같이 일을 하는 분들도 다 같이 신앙 공동체로 같이 일을 하고 그걸 또 함께 잘 받아들여주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모든 계획하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복면가왕 때도 느꼈는데 진짜 매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심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감사가 어느 끝이 한 없네. 순간에 네. 사람을 딱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쓰실 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준비시켰다가 그걸 알면 오래 가는 거고 네. 그냥 내심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네. 말 그대로 반짝 스타가 되는 거고 네. 아마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오래오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쓰신 일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도 많이 기대감이 부탁드릴게요. 생깁니다. 마지막 네. 진주 씨의 감사 제목 보니까 네. 새로운 비전 주심의 감사라고 이야, 들었어요. 어떤 비전이 있길래? 제가 요즘에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을 해서 곡을 써서 그 곡으로 이제 작편곡을 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활동을 했던 거랑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 다른 이제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도 제목이고 또 저에게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음악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맨날 전도 못해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전도할 수 있어 이렇게 가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다면 많은 분들께 또 노래로서 이 달란트로 쓰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괜찮아가 아니라 난 할 수 있어로 이제 제 2의 곡을 만드시면 좋을 것 이탄으로? 같아요. 할 수 있어. 네. 네. 그 반주를 지금은 이제 후배들에게 나이 제한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네. 그 자리를 사모하고 네. 또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이곳에 나오셨으니까 네. 이제 저희들이 진주 씨를 노래 잘하는 가수만이 아니라 네. 네. 정말 한 인간으로서 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네. 다른 측면으로 또 진주 씨를 보는 시간이 됐는데 네. 새롭게 하소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진주 씨가 남겨놓은 기도 제목을 네. 정말 많은 시청자들 네. 그리고 라디오를 듣는 애청자들이 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새롭게 하소서의 장점은 저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는 힘이 감사합니다.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주 씨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네. 내주시면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일단 첫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질병으로부터 네. 두려움 있고 그러시니까 일단 그 질병으로부터의 두려움에서 많이 자유하실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드렸으면 좋겠고요. 그건 공통의 기도 제목일 것 그래, 같아요. 함께 우리를 위해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늘 그 감사라는 거는 감사를 심어야 감사가 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러기 쉽지가 않거든요. 조금만 내 삶에 조금만 내가 봤을 때 틀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해요 이렇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고 은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러고 정말 이 달란트를 소중하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정말 많은 당연한 분들이 것 기도하실 같지만 거예요. 네.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저도요. 진주 씨를 감사합니다. 위해서 정말 팬으로서, 네, 네. 네. 동역자로서.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간 정말 멋있게 다른 무대에 설 때마다 노래 잘하는 가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종, 네. 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감사합니다. 그런 미래가 네. 꼭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주목을 못 받더라도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주목받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온 그 진주 씨랑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광야길이었지만 사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낮과 밤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채워주시는데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네. 진주 씨에게도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고난 속에서도 신뢰한다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모두 하나님의 필요에 채워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응원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